네, 이번 시간은요, 끝없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교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객기의 정명하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 시청자 여러분. 취업 보객기 정영학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이 취업 보기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취보 랭킹이라는 게 있던데 어감이 참 좋습니다. 네. 이게 어떤 랭킹입니까? 취보 랭킹이라는 거는 최근 이제 주목도가 높은 뭐 NCS 또는 이제 자소서 잘 쓰는 꿀팁 또는 이제 최근에 있을 5월 28일에 있는 한국사 시험 등 이렇게 있고요. 예. 이거는 취업 주목도가 높은 걸로 해서 이제 집계해서 랭킹이 매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 취보 랭킹도 잘 확인을 하시고 또 이 네. 취업 보기를 통해서 저희 출고 대기 시간 통해서 또 취준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현주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58만 취업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의 취업 보객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출구 없는 고민 대책교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에서는요. 취업 보객기 카페창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과 정보를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남규 아나운서가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고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럼 오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국립대를 나오고 또 같은 곳에서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전문직 면허가 있는데 이번에 공채 지원 자격으로 제가 갖고 있는 면허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을 뽑는 공채가 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채용 공고를 봤더니 연봉 4,2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또 이 지원서 작성란에 희망 연목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네. 미니멈으로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또 맥시멈으로 적자니 너무 비싸게 군다면서 안 뽑을 것 같고요. 이 채용 공고처럼 연봉 범위가 나와 있는 경우에 희망 연봉은 어느 정도로 적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예. 희망 연봉이라는 게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인데요. 저도 네. 예전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참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그 취업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원하는 분들은 이제 돈을 떠나서 들어가고 싶으니까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어요. 왜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요. 네, 저도 뭐 지원서를 쓸 때 보면은 희망 연봉 칸을 보면 살짝 멘붕이 왔거든요. 예. 얼마를 써야 될지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가 반복을 했는데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치님? 네, 기업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고용자와 이제 근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질문자는 도대체 왜 희망 연봉이라는 게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자 입장에서 맞춰서 말씀드리면 연봉은 이제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도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지원한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이남규 아나운서 좀 짚어줄까요? 예. 네, 일단 기업별 연봉은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 나와 있는 이 2016년 기준 1000대 기업 대졸 초임을 잠시 보면요. 예. 이 주식회사 현대다이모스는 대졸 초임 5,500만 원으로 연봉 순위 1위였고요. 또 2위로는 주식회사 선경 ENC 4,5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3위로는 주식회사 한화기계가 4,500만 원대 순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희망 연봉으로 충성도를 확인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이 연관 관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지원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예. 이제 희망 연봉 작성란을 통해서 그 지원자의 이제 입사 지원의 열정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기 퇴사 및 이제 이직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얼마를 제시하기 전에 지원 직무에 대한 연봉을 알고 온다면 그의 입사 후 그에 대한 이제 마찰을 줄일 수 있기에 희망 연봉을 기재하도록 하는 곳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어떤 그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이런 입장인 네. 것 같은데 희망 연봉은 말 그대로 희망 연봉이잖아요. 네. 뭐 그럼 1억 쓰면 됩니까? 이게 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높은 연봉 원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연봉은 원래 다다익산이긴 하지만 그 보상은 이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예. 이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높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희망 연봉은 말 그대로 희망 연봉이지 회사 내규에 따라서 보상하기 때문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쓰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낮게 쓰나 높게 쓰나 그 호봉에 따른 적절한 직급 그리고
경력에 맞춰서 연봉을 줍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에 나오는 이제 직무에 맞춰서 본인의 역량을 객관화시켜 그에 준하는 연봉을 쓰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채용 공고상의 경력에 맞춰서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연봉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만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경력과 함께 연봉을 올리는 성취감 또한 그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네가 지원한 직군, 그 직군에서 얼마를 주는지 그걸 알고 있어라. 이거를 좀 알고 있는 점들을 좀 또 바라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 대한 뭐 애착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요. 생각 없이 또 저처럼 아까 얘기했던 1억 쓰시면 안 되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순서 두 번째 사연을 이남규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다음 사연은 요즘 들어 많이들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살펴봤더니 저는 건설 시공회사 취직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건설 회사에서는 토익이 아닌 토익 스피킹을 많이 본다고 하던데 토익과 토익 스피킹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라는 예. 고민입니다. 이름만 비슷하고 분명히 다른 어학 시험인데요. 예. 둘 다 준비하기에는 정말 벅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 또 토익 유형이 좀 대규모로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던데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의 고민 어떻게 풀어주실 겁니까? 네, 지금 최근 트렌드는 이제 토익보다는 이제 토익 스피킹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채용 요강에서 토익 점수를 당장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토익이 개정되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먼저 듣기 영역입니다. 일단 짧은 대화가 있는 파트 3 같은 경우는 기존 30문항에서 39문항으로 그 문항수가 증가했고요. 그렇군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파트 1과 2는 줄이고 이렇게 파트 3의 비중이 커진 유형입니다. 예. 기존 토익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제시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반면에 읽기 영역에서는 문법 파트인 파트 5의 비중이 줄고 또 장문의 공란을 메우는 유형인 파트 6와 또 독해 파트인 파트 7의 문항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또한 실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해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코치님? 네, 지금 최근 이제 커뮤니케이션 동향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토익은 오는 5월 29일부터 딱 10년 만에 유형이 뉴토익에서 신토익으로 변경되어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토익의 강세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네. 토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영어 점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의 목표에 대한 집중력과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확인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토익은 신토익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토익 유형이 변경된 게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시간 건데요. 빠르네요. 예. 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토익 바람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토익과 토익스를 이제 혼용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리딩이 강하다면 토익, 내가 스피킹이 강하다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등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매하다 싶으면 이제 현재 계획이나 목표에 무리 없는 한에 있어서 토익 스피킹을 패키지로 준비하는 것 또한 저렴하게 적용되기에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전에서 어떤 그 회화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스피킹 쪽이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건설 시공회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목표한 바가 이제 대기업 위주나 또는 이제 해외 관련 업무까지 관심이 있다면 토익 스피킹을 추천하고 그렇지 예. 않다면 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 분야는 아직까지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이제 클래식하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뉴토익에서 신토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신토익으로 개정되는 부분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가 좀 짚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좀 말하기, 좀 내가 영어를 그러니까 문법으로 하는 것이 점수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하기나 듣기 같은 영역이 좀 강해진다는 거, 그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사연 알아볼까요? 이남규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29살인 취준생입니다. 음. 당장 취업이 급해서 어떤 기업이라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상반기에 입사 후 2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31살입니다. 2년 뒤에도 신입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늦더라도 올 하반기까지 준비해서 제대로 저랑 맞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달라는 사연입니다. 고민되겠네요. 예. 네, 이 사연을 보니까 중고 신입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두 분은 혹시 중고 신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뭐 경력 1, 2년 차 된 중고 신입 아닙니까? 신입도 아니죠. 뭐 말이 좀 맞아요. 안 맞는 거니까. 네. 그런데 경력이 조금 있는 신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더라도 경력 있는 이들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고 신입이란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코치님,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신입사원의 고령화 이런 것도 알아봤잖아요. 또 코치님도 늦은 나이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 상담자에게 확실하게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30이라는 늦은 나이에 이제 첫 직장을 가졌는데요. 예. 비록 스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등 이제 다양하게 겪으면서 저만의 스토리가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직자를 선호한 기업 또한 이제 생각보다 많고 그런 경험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하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신조어가 이제 최근 취업 시장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턴 부장, 중고 신입 등 취업이 어려운 만큼 씁쓸한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질문자는 이제 다소 늦은 나이 때문에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2년 경력을 쌓은 후에도 이제 그 신입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경력 후 신입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은 직무라면 호봉제 또는 이제 연봉제에 상응하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2년 경력을 쌓으면 신입사원은 아닐 텐데요. 음. 코치님 이에 맞는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늦가기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 나이에 취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본인이 목표한 기업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번에 목표를 이룬다면 물론 좋겠지만 올해 10대 그룹 기준 채용 규모가 7만 8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700명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불황이 이어지고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취업의 문이 좁아진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취업 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황도 안 좋은데 더욱더 구직자에겐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네. 빛이 있겠죠. 이남규 아나운서가 취업 고용 동향 조사를 했다고요. 네, 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쁘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네, 이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이 청년층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층 실업자는 5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5천여 명이 늘어난 수준으로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취업 시장을 고려한 취업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코치님?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볼 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만 잃지 않고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 말해 본인의 직무에 초점을 맞추되 기업의 규모나 복리 후생 그리고 근무 조건 등 확인해서 본인의 허용 가능한 범주 안에서 유연하게 맞춘다면 취업의 길은 지금보다 훨씬 넓을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그 되게 좀 늦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단번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직무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제 평상 직장 개념보다는 이제 이직해서 몸값을 키우는 방향 또한 최근 어려운 시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해답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자꾸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에 휘둘리기 십상인데 십상이란 주체성을 잃기 쉬우니 반드시 이제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전략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치님 생각보다 중고 신입이 많은 편인가요? 뭐 첫 직장에 미스도 있을 법한데 어떤 편인가요? 네, 중고 신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최근 이제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네네. 보여주는 하나의 그 현상인데요. 네. 올드루키라고 이렇게 많이 칭합니다. 중고 신입은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중고 신입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좀 지난 그 네. 경력자들이 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좀 네. 많이 늘어졌던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이거 기업 신입 지원자 이제 경력 보유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중고 신입은 이제 29.4%로 경력 보유 신입 29.4% 정도로 이제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네. 중고 신입이 많은 현상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력 보유 신입 사원을 그래도 이제 선호하는 기업 또한 74.7%로 오히려 선호하는 편입니다. 중고 신입을 이제 선호하는 편으로는 이제 반대로 그 평생 직장 개념이 옅어지면서
이제 구직자나 기업 모두 이제 이직을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관 관련 경험이 많다면 그 구직자를 이제 중고 신입이라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토익 스피킹 어떤 산업군에서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토익 스피킹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제 단순한 스펙을 갖추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실무형 인재를 요구하는 곳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항공이나 이제 해외 영업 또는 이제 사업 개발, 국제 협력 분야 또는 이제 교육, 무역, 외교 등에서 이제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 준비생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예. 친구들이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할 때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기업 최근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이제 마찰적 부적응이라고 할까요? 예. 요즘 이제 그 사진, 나이, 이제 학력 차별 등 없이 이제 탈스펙 채용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대처가 이제 명확하게 규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트렌드를 보자면 2013년에는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 전형을 더 중요시 여겼고 2014년에는 스펙보다는 인성이나 태도를 더 중요시 여겨 인성 중심, 조직 적합성 등을 많이 따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 2015년에는 스펙보다는 직무 적합성을 더 중요시 여겨 직무 적합, 인적성 그리고 면접과 채용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며 취업 준비생들을 더 힘들게 했죠. 그 외에도 네. 이제 정부 정책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NCS에 등장함으로써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첩첩상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거 보니까요. 방향성을 잘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아까 같은데. 얘기하셨지만요. 네. 예. 아까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경력도 인정받아서 연봉을 올리면서 이직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코치님? 네, 그렇죠. 그 요즘 취업난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그 도피성으로 이제 취업을 먼저 하자 이런 성향이 좀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본인의 관련된 유관 관련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력을 쌓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력도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면서 본인의 이제 내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그 30살에 코치님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취업 시장에 발을 디디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늦은 나이에 했다는 거 그때 해서 이런 장점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나았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경험을 좀 비춰본다면요. 예.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스펙은 이제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네.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동호회, 동아리 활동 같이 이제 대외 활동 많이 하면서 예. 이제 그 관련된 경험을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냄으로써 이제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대체 스펙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여러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스펙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뭐 어디든지 가겠죠. 근데 그쵸. 스펙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쨌든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또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색깔, 그 테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색깔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어필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도 충분히 거기서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구대기 이렇게 오늘도 고민 상담을 함께 해봤는데요. 취업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 출구대기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남규 아나운서가 다시 짚어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취업 고민 Q&A 게시판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고 대기 시간에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들어가서 Q&A 게시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질문이나 고민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보기 정유아 코치님,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